40 국회의원 총선거,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향후 전국 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위기입니다. 입틀막 검찰 독재 시기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고 좋은 정치 손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의 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유능한 혁신가 김홍국 박사, 김홍국 TV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10가국부터 50가국으로 봤고요. 이제 2부에 넘어가서 60가국부터 봅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시기입니다. 6공화국에서 있었던 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3대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33.9%, 야당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각각 23.8, 19.3, 15.6을 얻어서 1당과 2당의 득표차가 10.1%로 벌어졌으나 이건 야당 단일화 실패에 따른 정말 안타깝고 아픈 결과였습니다. 정치는 결국 단합하는 쪽이 이깁니다. 꼭 단합하세요. 13대의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득표율에서 통일민주당이 59석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70석을 차지한 평화민주당에 이어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점 주목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촌여도의 투표 경향이 제11대 국회에 한해서 여촌여도의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제12대 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이 38.5%, 민주당 29.2%, 통일국민당 17.4%를 얻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기복은 있었다지만 득표율과 도시와의 상관관계, 여촌야도 현상, 이 상황에서 14대 선거에서도 대체적으로 나타났음은 당시의 경험적 분석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 정권에서의 총선, 김영삼 정권하에서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시기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제1차 4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이후에 실시된 선거입니다. 제15대 선거는 지역주의 구도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 선거였습니다. 여당인 신한국당이 34.5%, 새정치국민회의 25.3%, 자민련 16.2% 이런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주의 구도였습니다. 지역주의라는 정치 문화적 경향은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있어서 확고한 현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지금도 영호남의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영남에 의한 호남의 차별 아직도 심각합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입니다.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16대 총선, 한나라당이 38.9, 새천년민주당 35.8, 자민련 9.8, 민국당 3.6%를 얻었습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33, 새천년민주당 115, 자민련 17, 한나라당 그래서 원내 일당을 확보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구도는 계속됐고 양당제가 정착됐습니다. 시민운동단체 낙선운동도 이슈가 됐습니다. 선거 후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이 공조를 파기해 전국은 여소야대로 바뀌게 됐고요. 2001년 10월 25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당선시켜서 과반에서 한 석이 부족한 136석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당초 170석, 많게는 200석까지 그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터졌습니다. 실제와는 좀 다른 건데요. 결국 152석을 획득하는 상황이 됐고요. 한나라당의 경우는 박근혜 당시 대표 따라서 121석을 획득했습니다. 민노당은 10석으로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 중 최초로 원내 입성한 정당이 됐습니다. 자민련은 4석이었고요.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비례 1번이었던 김종필 총재가 낙선하는 불상사, 여러 가지 총선의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2008년 4월 9일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었고요.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152,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평균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서울 49석 중 35석, 경기 60석 중 40석, 인천 13석 중 7석을 석권합니다. 그래서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용산, 강남, 분당, 강원에서 각각 의원을 배출하고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경남, 부산에서도 9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수를 노렸으나 122석 확보하는 데 그쳤고 2당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도 8석 중 3석을 빼앗겼고 성남, 분당구 등 2석 모두 더민주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에서도 12석을 차지해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됐죠. 비례대표 선거에서 26.7%를 기록해 더민주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호남권 대부분 선거에서 더민주 후보를 눌렀고 서울에서도 투석, 국민의당 바람이 아주 거셌던 안철수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거둬 가반을 가볍게 차지했습니다. 제6공화국의 민주당계 정당으로서는 가장 큰 의석수를 확보했고요. 더불어서 6공화국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 지선까지 특정 정당의 전국 단위 선거 4연속 승리라는 신기록도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일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103석에 그쳤습니다.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작은 의석이기도 했습니다. 개헌 지지선인 100석 수성에는 성공했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신속 상정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권의 법안 상정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 열리는 22대 40 국회의원 선거 어떤 정치 세력의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정말 국가의 명운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향후 전국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가 위기인 이 시대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권자들께서 나쁜 정치 심판하고 좋은 정치, 실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에게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밝은 나라, 행복한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2부로 만들어진 이번 총선 특집, 총선의 역사, 지금 다른 곳에서는 없는 자료인데요. 제가 한국 총선 역사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 레포트 쓸 때도 참고하시고요. 많은 국민들 우리 총선 재헌국회부터 21대 이번 22대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정치 상식 또 정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쁜 정치 심판하고 국민의 입틀막하고 국민을 끌어내고 언론 자유 탄압하는 나쁜 정치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치,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대 총선 기대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민주주의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